챕터 4장 소비자의 선호 체계인데요. 무차별 곡선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죠. 자, 우리 3번 무차별 곡선. 자, 이게 효용함수랑 똑같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 효용함수는 그 선호를 이렇게 나타낸 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뭐 개념하고 기본 성격 볼까요? 개념과 성격. 자, 우선 첫 번째 밑에 개념이 잘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 소비자한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효용함수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 효용을 일정한 값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투영시켜 가지고요. 여기가 x, 여기가 y 해서 여기가 이제 효용이 되는 거죠. 위에서 투영시켜서 이렇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무차별 곡선의 그 몇 가지 성격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성격들을.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차원의 그 투영된 그 형태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투영시켜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본 거죠. 점점점 해서 요 테두리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의 그 성격인데요. 자, 밑에 중간에 보시면 자, 로마자 1인가요? 거기 한번 봅시다. 자, 고려 대상이 되는 상품 묶음을 지나는 제1상한선의 모든 점은 그것을 지나는 하나의 무차별 곡선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격은요. 무차별 곡선이 어느 한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 반드시 있어요. 여기 있나요? 예, 있어요. 여기 있나요? 예,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묶음을 지나는 상품 어떤 묶음을 관통하는 지나는 하나의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존재해요.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이건 뭐냐면 모든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있다는 것은요, A와 B, A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도 있고 B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있다라고 하면 효용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타내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완비성을 충족한다 이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 무차별 곡선인데 저 1사분면에 A, B 모든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있다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비교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무차별 곡선은 우하형합니다. 우하형해요. 자, 우하형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 예, 이게 만약에 우상향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 하냐면 예를 들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면요, 수직축의 y니까 y로 정리하시면 되거든. y로 정리할게요. y로 정리하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효용함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무차별 곡선 그려보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는데, 자, 만약에 u가 빵이라고 할게요. u가 10이라고 할게요. 10이 되면 여기가 x가 빵일 때는 여기가 11에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여기가 u가 10일 때 효용이에요. 자, 만약에 효용이 20을 달성해 주는 걸로 합시다. 2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20 이렇게 되니까 여기 수직축 절편이 20이 되고요. 이 제곱이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효용 20을 달성해 줄 거고요. 자, u가 빵이라고 할게요. u가 빵이면 x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한다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x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효용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x제가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제가 쓰레기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면 이걸 이제 좋게 표현하면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 이 뜻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상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제화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되면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하향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우하향한다라는 얘기는 쓰레기가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x제랑 y제가 둘 다 한계 효용이 0보다 큰 거야.
그래서요, 두 재화가 다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쓰레기가 없다 이 뜻이고요. 이 얘기는 바로 뭐다? 예, 단조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조성이 성립한다. 단조성이라는 건 다다익선을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요,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무차별 곡선일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 그렇죠.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멀리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저것처럼 다다익선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단조성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단조성이 뭐라고요? 네, 많이 가질수록 효용이 당연히 증가한다. 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단조성이 성립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지.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면 얘랑 원점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효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단조성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교차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네 번째 특성입니다. 이런 거 설명할 때는요. 만약에 교차한다면 어떻게 되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교차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XY가 이렇게 있는데 무차별곡선이 교차하는 거 하나 그립시다. 무차별곡선 A라는 무차별곡선, 노랑이 무차별곡선이 있고요. 파랑이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교차했죠? 네. 자, 그때 여기 점을 몇 개 찾아볼까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노랑이 A의 무차별곡선에 따랐을 때 무차별곡선이 뭐야?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의 집합이니까 알파랑 베타는 어떻게 돼요? 효용이 똑같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는 효용이 똑같으니까 선호가 똑같은 거예요. 자, 파랑이 무차별곡선에 따랐을 때 알파랑 감마가 효용이 똑같죠. 그러니까 알파랑 감마가 효용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가 링크 역할을 하면 여기서 3단 논법에 따라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알파가 베타랑 같고 알파가 감마 같으면 베타랑 감마도 효용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게 무슨 논리? 이행성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행성이 성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선을 하나 그릴게요. 베타랑 감마의 보조선을 그리면 자, 우리가 베타보다 여기 나와 있는 감마가 XJ랑 YJ 다 둘 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단조성의 원리 또 단조성이에요. 단조성의 원리에 따라서 베타보다는 감마가 더 커야 돼요. 다다익선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베타보다 감마가 훨씬 더 XJ, YJ 모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차별곡선이 저렇게 교차하게 되면 베타랑 감마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는 이행성의 원리에 따랐을 때는 베타랑 감마가 효용이 똑같고요. 단조성의 원리에 따랐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랑 감마 비교하니까 감마가 더 크고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자명한 원리인 공리고 이것도 자명한 원리인 공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무차별곡선은 이렇게 교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갖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를 하는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컨벡스한 형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볼록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딱 보면 이게 볼록한 거예요? 오목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렌즈가 이쪽에서 보면은 볼록하고요. 이쪽에서 보면 오목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무차별곡선을 여기다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X가 있고 Y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볼록하고 이쪽에서 보면 오목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리진이다 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볼록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볼록하다는 얘기는 이게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골고루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골고루를 더 선호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79페이지에 한번 거기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효용함수가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거 무찰보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상품 묶음이 만약에 10개가 있는데 x제는 하나 있고 y제가 9개 있고요. x제는 5개 있고 y제가 5개 있고요. x제가 9개 있고 y제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예요. A 상품 묶음은 x제가 하나 있을 때 y제가 9개 있으니까 여기가 a고요. 자, B 상품은 x제가 5개 있고 y제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되고요. C는요, x제가 9개 있고요, y제가 하나 있습니다. 점점점점 해서 이 상태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바구니에 10개가 담겨 있는데 A와 C는 약간 극단적인 상품 묶음의 바구니를 가지고 있고요. B는 좀 골고루 가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5개, 5개니까 좀 골고루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효용함수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A일 때는 효용이 얼마예요? 1 곱하기 9니까 9. C도요, 9 곱하기 1이니까 9. 효용함수를 나타낼 땐 이거, 무찰곡선 나타낼 땐 이거 Y로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X분의 효용 얼마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와 C는 효용이 똑같아요. 얼마로 똑같습니까? 라고 하면 효용이 9로 똑같습니다. 아이고, 잘못 그렸다. 너무 크게 그렸네. A와 C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B는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5니까 효용이 5, 5, 25. 25잖아요. 그러니까 B를 지나는 상품 묶음은요, 25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묶음을 뭐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와 8, 5와 5, 8과 2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골고루 소비하는 경우에 효용이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까지만 보시죠. 자, 그래서 79페이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5째 나와 있는데요. 5번째 성격은 앞에서 소개한 4가지 공리랑은 직접 관련 없고요. 볼록성이라는 공리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음 줄에 가보니까 볼록성은 소비자가 극단적인 상품의 조합보다는 골고루, 고루라는 말 있죠. 골고루 섞여있는 상품 묶음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바로 볼록성에 담겨있는 임플리케이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볼록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성립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볼록성이 없는 경우 나와 있는데 그냥 원점에서 봤을 때 볼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중간에 평균해서 상품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 위에 있는 것처럼 A와 C 같은 경우 중에서 C 골고루 있는 게 훨씬 더 좋아해야 되는데 거기 위에서는 더 C와 L이 더 효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볼록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보셔야 될 게 그 한계 대체율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 한번 볼게요. 한계 대체율. 자,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은 바로 뭡니까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요. 한계는 우리 경작에서 뭐라고요? 한 개 더 추가했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개 더 추가시. 자, 한 개 더 추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수평축에 x가 있고 수직축에 y가 있는데요. x제랑 y제 중에서 어떤 게 당신은 더 관심이 있습니까? 하면 x제가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더 관심 있는 변수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한 개를 더 추가시, 뭘? x제를 이렇게 할 거예요. x제를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자, 대체합니다. x 아니면 여기 y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y제를 얼마나 당신은 대체할 의사가 있습니까?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이게 그냥 얘기하면 대체 비율이 의미가 없으니까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x제를 한 개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 단 효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인디퍼런스 커브 곡선 상에서 이 뜻이에요. 상에서 x제를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당신은 y제를 얼마나 대체하려고 합니까? 대체하는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게 한계 대체율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MRS라고 얘기할 거예요. MRS요. MRS. 거기 보시면 M이 뭐냐면 마지널이에요. 마지널. R은 비율이겠죠. Rate of 대체요. Substitution 이렇게 있어요. Substitution 이렇게. 그래서 뭐 X랑 Y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MRS가 X제를 하나 증가시켰을 때 당신은 Y제를 얼마나 대체하려고 합니까? 이 비율이고요. 거기 밑에 식도 있는데 Y는 감소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였어요. 아니면 그것도 절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제 조건이 효용을 동일하게 유지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했던 거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게 X가 되고요. 이게 Y가 돼요. 효용함수가 20이라는 효용을 달성해주는 XY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차곡선이 볼록한 거 우리가 봤었어요. 자, X가 1일 때 Y가 20이었습니다. 점점점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X가 2로 한 개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Y는 1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얘도 이렇게 있고 3일 때 뭐 아무튼 이렇게 4일 때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이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 D라고 할게요. A, B, C, D는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무차별곡선 상에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X제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바구니에 담으려고 해요. X제를 이만큼 하나 더 담으려고 하는데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Y제를 그만큼 줄여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Y제를 이만큼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건 무차별 곡선이기 때문에 대체한다라는 게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교한 비율, 대체 비율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다음에 X제를 하나 더 증가시킬 때 Y제를 포기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포기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점차 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포기하려는 Y제가 점차 작아지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A점에서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물과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물은 생활에 꼭 필요하고 다이아몬드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 왜 필요 없는 다이아가 그렇게 시장에서는 비싸고 가치 있게 될까요? 우리 생각이 직관적으로 그냥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생각해도 A점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X제가 1개밖에 없고 Y제가 2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X제는 별로 없으니까 희소해서 소중하단 말이죠. 소중해요. 소중하고 Y제는 어떻게 됩니까? 안 소중해. 뒤집어 얘기하면 덜 소중하다 이게 낫겠죠. Y제는 풍부해요. 풍부해서 덜 소중해요. 덜 소중하고 이해되세요? 덜 소중하여.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희소할수록 소중할수록 애지중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당신은 X제 하나 얻기 위해서 Y제를 10개씩이나 포기할 생각이 있어. 근데 점차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는요, X제가 이제 풍부하고 Y제가 희소하기 때문에 X제 하나 얻기 위해서 Y제를 포기하려는 양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멀리서 볼 수 있게 그리려고 나타낸 것이고, X제를 눈곱만큼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대체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교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C에서는 한계 대체율이 점차 D에서는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책에 가 보시면은요, 그림 바로 위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점에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무차별 곡선의 그 점에서의 한계니까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MRS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한계 대체율 MRS XY라고 이렇게 하점자를 쓰게 되는데 관심사가 X입니다. 그래서 X제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때 당신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Y제를 얼마나 대체하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한계 대체율이에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크다라고 하면요, 이게 기울기가 가파른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x제를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한계 대체율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면 x제를 그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한계 대체율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x제 한 개 더 추가하기 위해서 너 y제 얼마나 교환 대체할래 이 뜻인데, 결국은 x제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보면 소중함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되면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져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는 뭐라고요? 한계 대체율이 작아진다라는 것은, 자, 따라서 MRS XY가 체감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x제를 내가 소비를 하면 할수록 x제의 소중한 정도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소중한 정도가. 그쵸? 그러니까 x제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인데 이게 체감한다? 작아진다. 자, 우리 뒤에 다시 할 건데 여러분, 무차별 곡선이 xy가요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게 이제 완전 대체제 형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한계 대체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MRS가 XY가 일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내가 x제를 한 단위 자꾸 증가시켜요. 그럴지라도 교환하려는 비율이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대체하려는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이 일정하다는 것은요, x제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말 그대로 일정한 거예요. 일정.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x제 많이 가져도 하나 있을 때랑 두 개 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걸 완전 대체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자, 82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쌀을 x고 옷을 y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한계 대체율이 2다라고 하면 MRS XY가 2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내가 x제를 하나 증가시킬 때 y제를 포기하려는 게 두 개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교환 비율이에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사과가 한 개 있고 바나나를 내가 한 개와 바나나를 두 개를 서로 이제 교환한다 하면 가치가 똑같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사과는 바나나를 기준으로 하면 두 배 가치가 있는 거고, 바나나 한 개는 사과의 0.5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하나 살 때 1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사과를 이게 같은 등가다라고 하면 사과 하나는 1원짜리 100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원짜리 100개를 주면 사과 하나랑 내가 교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양쪽을 원으로 나눠줘 볼게요. 원으로 나눠줘 볼게요. 그럼 얘와 얘는 지워지잖아. 그럼 1원짜리를 얘가 기준이고요. 관심사가 분자에 있는 거야. 사과는 1원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배 가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델타 X 해가지고 저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MRS는 2다라고 하면 이 관심사가 X래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양쪽에다가요 MU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J 한 단위 갔을 때 MU, 요거요. 델타 U. YJ 한 단위 됐을 때 델타 U. 요렇게요. 이게 델타 U 지우면 이게 되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요. 절대값이 이거나.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하면 요게 바로 XJ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니까. 요렇게요. 이게 뭡니까? YJ에 대한 한계 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분모를 1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YJ에 대한 한계 효용 대비 XJ에 대한 한계 효용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MRS는 내가 XJ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 뜻인데, 이 XJ에 대한 한계 효용은 XJ 하나에 대해서 내가 소비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2가 되고, 이게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XJ를 YJ보다 2배 더 좋아한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확하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면 한계 대체율이 2에서 1, 0점을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XJ를 내가 좋아하는 정도가 떨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거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다시 보시면 쌀과 옷, X와 Y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2다라고 하면 이게 무엇을 뜻하나라고 하면은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상품 묶음에서 현재 갖고 있는 상품 묶음에서
옷 두 단위를 덜어내고 x제인 쌀 한 단위를 더 소비를 하게 되면 효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줄도 체크하세요.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소비자가 한 단위 쌀이 지금 x예요. 소비자가 한 단위 x제를 더 얻기 위해서 y제를 두 개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제를 얻기 위해서 y제를 두 개까지 포기할 생각이 있다. y제보다 x제는 두 배 가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줄에 그래서 한계 대체율은 소비자의 한계 지불 의사 willingness to pay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willingness to pay 나 x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근데 이게 화폐로 1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 x제 하나 얻기 위해서 y제 얼마나 많이 포기하려고 하니? 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저 뒤에 일반균형에서 할 텐데 이쪽으로 오세요.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MRS가 김유신 장군이 있다고 하고요. 창과 칼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MRS가 계백 장군이 있다고 할게요. 창과 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부등호가 오른쪽이 크다고 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게 일반균형에서 얘기할 건데 김유신 장군과 계백 장군이 봤을 때 자, 관심사가 창이에요. 창 아셨죠? 이렇게 슬래시 그러면 앞에 게 관심이 돼요. XY 해서 여기 관심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창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는가 정도인데 유신과 계백 중에서 누가 창을 더 소중히 생각할까요? 여기 그냥 그거예요. 얘는 칼을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창을 덜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럼 둘이 딱 만났어. 근데 계백 장군은 창을 막 5만큼 좋아하는데 얘는 3만큼만 좋아하는 거야. 그럼 교환의 여지가 있지. 너 창 얼마나 좋아하냐? 나 그냥 한 3만큼 좋아하는데 그래? 난 5만큼 좋아하는데 우리 좀 교환할래? 그래? 너는 칼 얼마나 있어? 난 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난 되게 소중해요. 그냥 바꾸는 거죠. 창을 여기다가 계백 장군한테 주고요. 반대로 칼을 유신 장군한테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보세요.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자, 계백은 창을 되게 소중히 여겨서 유신한테 창을 받고 있어요. 근데 창이 점차 많아지면 창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 떨어진다니까. 이게 점차 떨어져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유신은 자기가 창이 별로 필요 없어서 칼이 좋았는데 창을 주고 칼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칼은 많아지고 창이 이제 얼마 없어지는 거야. 창에 대한 소중함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교환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둘이 서로 교환하다가 얘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고 그러다 이게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얼마나 좋아하냐? 나도 너만큼 좋아해. 그래서 만약에 교환을 하다가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4와 4로 똑같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더 이상 교환을 할 만한 이득이 없으니까 그때는 스톱 해서 그때가 이제 균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에서 나중에 소비와 관련된 효율성 얘기할 때는요, 파레토 효율성 할 때는 MRS가 둘이 똑같을 때가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다가 바로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MRS라는 개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이게 와닿아야지 잠깐 델타 X분의 그렇게 하면 또 산으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래서 요거 볼게요.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 생각해 볼게요.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그리면 자, 두 사람의 무차곡선 형태가 달라요. 예를 들면 X가 있고 Y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무차곡선이 굉장히 가파른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은 X랑 Y가 있는데요. 무차곡선이 굉장히 완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누가 더 X제를 소중히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건 위치마다 달라. 얘랑 비교하면 안 되지. 얘랑 비교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같이 한꺼번에 비교를 해야 돼요. 어느 한 점을 잡아요. 이렇게 우리 탄력성 할 때도 열심히 했어요. X제로 Y제로 정해져 있을 때 얘는 무차곡선이 가팔라요.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무차곡선이 이렇게 완만합니다. 이게 무차곡선 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X제를 훨씬 더 소중히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X제를 하나 얻기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은 Y제를 이만큼 포기할 생각이 있고요. 이해되시죠? 을이라는 사람은 Y제를 이만큼만 포기할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X제를 얻기 위해서 Y제를 많이 포기하려다 갑이 그러면 X제를 훨씬 더 소중히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차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하면 갑의 무차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MRS 해가지고요. XY 값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을 볼까요? 을은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MRS 이렇게 해서 을인데 XY 하면 좀 완만합니다. 자, 부등호가 왼쪽이 커요. 이 얘기는 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XJ에 대해서 값이 훨씬 더 소중히 생각한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6번째 줄 볼게요. 한 개 지불 의사는 소비자 선호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 가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과는 그건 객관적 교환 비율이라 해서 관련 없고요. 지금은 그냥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요. 한 개 대체율이 2다 라고 하면 다음 단락의 첫 번째 줄 보시면 한 개 대체율이 2다. 무슨 뜻입니까? 예, XJ보다 XJ가 YJ 2배만큼 더 좋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우리 무차별곡선 식을 도출하는 게 거기 4-5와 4-6에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효용이 동일합니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A에서 B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면 X의 소비량은 증가하고요. Y의 소비량은 감소합니다. 근데 효용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는 거 보이세요?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니까. 자, 다시요. 효용함수를 다시 쓰면 U라고 쓸까요? 그럼 X랑 Y 이렇게 있는데 지금 XJ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래서 효용이 증가할 거예요. 이게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Y의 소비량은 지금 감소합니다. 감소해서 효용이 감소할 죄송해요. 효용이 감소할 거예요. 감소할 거예요. 근데 효용의 증가 크기랑 감소 크기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효용이 똑같으니까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효용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면은 X 때문에 변한 거. X가 한 단위 변했을 때를 우리가 한 개 효용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 몇 개 변했니? 이렇게요. 그래서 한 개 효용 X에다가 실제 몇 개 변했니? 이건 X의 변화로 인한 효용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YJ는 감소했어요. 근데 YJ 하나 변했을 때 효용이 한 개 효용이 MUY인데 야, 근데 YJ 몇 개 변했니? 이렇게요. 델타 Y. 이게 이제 YJ 때문에 변화 크기야. 그래서 MUY에다가 델타 Y 이렇게요. 그런데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효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바로 빵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식 변화 정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MRS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XY로 이렇게 나타내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요. 마이너스 붙어서. 그러면 얘와 얘가 두 개 마이너스고 저 빵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때 MUY분의 MUX 이렇게 되고요.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걸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이걸 좀 많이 기억하세요. 그냥 바로 이게 MRS가 크다 작다 그러면 얘 그냥 이게 이거랑 비율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냥 모자이크 처리해서 없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RS가 만약에 작아진다, 한계 대체율 체감한다 그러면 XJ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상대적인 거죠.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마시고 이걸로 하면 원래 도출되는 과정에선 그런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여기서도 한계 효용은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서술적인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기서도 뭐 숫자적인 그런 기수적인 것은 실질적인 의미는 별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8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83페이지에 저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 있죠. 한계 대체율이 MRS XY가 체감한다, 이 체감한다라는 뭐 법칙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이건 뭐랑 같습니까? 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이 형태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거기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 네 번째 줄 나와 있죠. diminishing MRS 나와 있고 이거는 무차별 곡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때 X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때 무차별 곡선의 절대값이 점차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줄에는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한계 대체율 체감한다는 거니까 XJ가 점차 많아지면서 XJ인 쌀의 소중함은 떨어지고요. YJ인 옷의 소중한 것은 귀한 게 더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아니, 물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거랑 원론에서 배우는 한계 효용 체감하는 거는 직접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얘랑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는 것은 직접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봐도 그냥 얘가 올라가는데 얘가 만약에 얘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할게. 내려가는데 얘가 더 내려가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 이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할 수 있죠. 아니면 우리 책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한계 효용이 다른 거와는 관련 독립적일 때만 이게 성립하는 거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일정한데 근데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체감해요. 그래도 당연히 분자가 떨어지니까 한계 대체율은 체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제어가 반드시 체감해야 되는 것은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절대값이 아니라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 그러나 반드시 모든 상품에 대해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해야만 한계 대체율 체감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편미분과 관련된 연산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잘 봐주시고 예외적인 선호체계의 무차별 곡선 나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예외적인 형태 볼게요. 예외적인 무차별 곡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근데 시험 문제는 또 예외적인 게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완전 대체제인 경우 이렇게 있어요. 완전 대체제인 경우. 대체제인 효용 함수. 이렇게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술꾼인데 몇 잔을 마셨느냐만 중요한 거야. 맥주와 막걸리가 완전 대체제예요. 저한테는 콜라와 사이다가 완전 대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x와 y에 대한 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구니에 아까 한 것처럼 x제가 하나 있고 y제가 9개 있고요. x제가 5개 있고 y제가 5개 있고요. x제가 9개 있고 y제가 하나 있어요. 이때 효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효용이 똑같아요. a일 때 효용은 1 플러스 9는 10 이렇게 돼 있고요. b일 때 효용은 5 플러스 5니까 10 이렇게 돼 있고요. c일 때 효용은 9 플러스 1은 10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라고 해보면 자, 이거 우선 첫 번째 무차별 곡선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y로 정리하면 되죠? y로 정리하면 y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효용 얼마? 효용이 만약에 10이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에 우하향하는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얘가 10이면 그래서 이런 식의 무차별 곡선이 돼요. 물론 11이면 이게 더 밖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A점 점점점 해서 1일 때 9 여기는 B점 5와 5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C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우하향하는 직선이에요. 한계 대체율 구해볼까요? 한계 대체율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RS 구해봅니다. XY 보시죠. 분자는 MUX가 되고 분모는 MUY가 돼요. 자, 저거 X로 미분하면 효용함수 어떻게 돼요? 1 이렇게 되고요. Y로 미분하면 1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인데 빨간 색깔로 한계 대체율이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1로 일정. 물론 그 각주도 보시면 지금 이거는 교환 비율이 1대1인 거고요. 뭐 뒤에 생산함수에서도 할 텐데 일반화시키면 그냥 A와 B로 쓸 수 있겠죠. 거기 있는 것처럼 AX 플러스 BY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하향하는 직선 하면 이 기울기로 Y로 정리하면 되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효용 얼마 이렇게 되고 요게 기울기예요. 기울기. 요게 한계 대체율이에요. 한계 대체율도 구해볼까요? MRS를 구합니다. XY. 자, 분자는 X로 미분을 해요. 그러면 A가 되고요. 분모는 Y로 미분해요. 그럼 B 해서 B분의 A가 한계 대체율 절대값 이용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일반화된 거고 저거는 그냥 좀 뭐 완전 대체 1대1로 완전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다음에 두 상품이 완전 보완제인 경우 한번 볼까요? 완전 보완제인 경우. 자, 완전 보완제인 경우는 이게 이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할 때 우리가 쓸 거예요. 이거는 같이 소비했을 때 결합 비율이 일정한 거야. 그랬을 때 효용이 딱딱딱 이렇게 증가합니다. 거기 보니까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주 25번 한번 체크해 보시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X랑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A는 1일 때와 9, B는 5일 때와 5, C는 9일 때와 1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잖아요. 1과 9니까 둘 중에 작은 숫자가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1 이렇게 되고요.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요. 5와 5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C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9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은 거 1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 첫 번째는요, 힌트를 드리면 요거를 나타내면 둘 중에 작은 거잖아요. 근데 요게 형태가 L자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이제 꺾여요. L자니까 꺾이는 부분은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꺾인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요.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야. X가 Y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될까요? X가 Y보다 작다면. 그럼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니까 그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X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Y가 X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걸 나타내는 거니까 Y가 전체 효용함수를 나타내요. 그리고 XY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X랑 Y가 똑같아요. 그럼 이때는 X가 돼도 되고 Y가 돼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요거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요거를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X 소비량이 증가하면 효용이 증가하는데 Y 소비량이 증가하면 효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Y제가 이걸 중립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립국가 생각하시면 아무런 영향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화폐 중립성 그런 거 할 때도 써요. 그래서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Y제를 증가시켜도 효용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림을 그리게 되면 Y제 소비량이 증가해도 효용의 전화가 없으니까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X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수직인 거야. 이렇게 수직 이렇게요. 왜요? 이거는 X 소비량이 1, 2, 3, 4 증가해야지 Y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해봤자 Y가 1, 2, 3 좀 작게 그려서 죄송해요. 1, 2, 3 이렇게 증가해도 효용은 변화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수직이야 수직.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는 수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살짝 유추해서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수평. 그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때는 XY가 있으면 무차별 곡선이 요때는 수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수평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한계 대체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제를 증가시켜봤자 효용이 변화가 없어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이고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때는 수평이고요. 자, 똑같이 하면 MRS는 어떻게 될까요? MRS XY는 0이에요. 왜냐면 MUX가 빵이니까. 이거는 MRS는 어떻게 될까요? MRS XY는 무한대가 돼요. 왜요? MUY가 분모에 있는데 빵이니까 빵분의 얼마 하면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그냥 XY 똑같은 상황이니까 우선 놔둘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그려볼게요. 조금.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네요. 얘가 X고요. 얘가 Y가 됩니다. XY가 같은 영역은 이게 45도인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이거는 X랑 Y가 같은 선상의 궤적을 나타내고요. 요쪽은 어떻게 될까요? 요쪽은 X가 커요? Y가 커요? 여기는.
y가 크지 않을까요? y? 자, 이거 보시면 점점점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할까요? 얘가 1이고 얘가 1이라 합시다. 여기가 1과 1 똑같은데 여기 위에 가면은 y가 2가 되잖아요. 2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요 영역에서는 이렇게 요 영역에서는 어떤 값이 큽니까? 라고 하면 x보다 y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요 영역에서는 여기요. 요 영역에서는 자, 어떤 값이 큽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x 값이 y 값보다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쯤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쯤 가면 드르륵 하면 x가 2이고 y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보다 y가 큰 경우 여기죠. x보다 y가 큰 경우는 무차곡선이 x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수직이에요, 수직.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못 가요, 여기까지. 영역이 다르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끝, 이렇게. 더 가고 싶은데 다 지운 거야. 그리고 여기요. y가 x보다 작아요. 그때는 효용이 y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수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강이 영역에서는 지금 y가 x보다 작은 영역이죠.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평인데 여기는 영역이 다르니까 지워버려서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보완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L자 형태가 된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가 같은 경우에는 x, y 상관없으니까 여기를 지나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x, y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 각주에 보시면 뭐 C, D 이렇게도 해서 일반화 했습니다. 그것도 뭐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둘 중에 작은 거요. C, X, D, Y. 지금 C와 D가 지금 1일 때를 나타낸 거고요.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 우리가 만약에 CX가 DY보다 작은 경우, CX가 DY보다 큰 경우 뭐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기계적으로 빨리 보려고 하면 같은 경우도 해야죠. 요거는 L자 형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L자 형태일 때는 요거 두 개 꺾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CX와 DY가 같은 부분에서 꺾인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경을 만들 때 안경알 두 개랑 안경테 하나가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자동차는 바퀴 4개랑 차체 하나 뭐 이런 거랑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뭐 설탕과 커피에 한 스푼씩 이렇게 결합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같이 그러니까 교환 비율, 결합 비율이 좀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데 1대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화된 식인데 뭐 그냥 뭐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재화가 비재화인 경우는 우리 아까 봤습니다. 쓰레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 위에 그림에서 y제가 쓰레기인 거 보이세요? y제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y제가 오염 물질이죠. 그래서 뭐 3번이라 할까?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 x제는 좋은 거고요. y제가 쓰레기니까 마이너스 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뭐 제곱해도 되고 그냥 우선 y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쓰레기예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x, y. 자, 효용함수는 이 y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y로 정리합니다. y는 전리 넘어가요. x 마이너스 효용 얼마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u가 빵이 되면 우상향하는 직선일 때 요거는 효용이 빵 이렇게 될 것이고요. 효용이 1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효용이 10일 땐 요게 10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얘는 효용이 10일 때 식으로 쓰면 y는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쭉 더 그림을 그리면 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맞나요? 효용이 10일 때 보면은 얘가 x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맞네요. 2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20일 때는 요게 x 마이너스 20 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0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의미 없으니까 안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돼요. 왜냐면 쓰레기를 등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볼록한지 오목한지는 효용함수에 따라 달라요. 보통은 이제 쓰레기를 등지고 볼록하게 그리긴 하는데 뭐 효용함수에 따라서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하나 있으면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효용의 증가 방향은 쓰레기를 등지고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했어요. 완전 그 보완제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의 재화가 중립재인 경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는 거기 어떻게 됐어요? Y제 소비량이 중립재인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MUY가 빵인 경우, 이거는 Y제가 중립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Y제 소비량이 증가해도 효용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Y제가 X제가 뭐 쌀인데 Y제가 헌옷, 글쎄 헌옷도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튼 X가 있고 Y제가 있으면 무차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이고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효용함수 쓰면 어떻게 돼요? X에만 영향받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 Y제는 어떻게 돼요? 더하기 빵 Y 뭐 이렇게요. Y제 앞에 가중치가 빵이에요. Y제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87페이지에는 뭐 포만점이 있는 경우, 뭐 지복점이 있는 경우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두 번째 줄에는 사전 편찬식인 경우 나와 있는데 그건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기타 등등 보시면 이거요. 지복점 블리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포만점이 있는 경우 우리 등고선 생각하세요. X, Y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한 정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고선 이렇게 있는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4사분면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얘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 무차곡선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산 정상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요 무차곡선이 우상향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어디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냐면 산 정상이 여기가 등고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Y제는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데 X제는 감소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그러니까 두 개 벡터의 힘이 쫙 좌상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X제는 쓰레기라는 걸 뜻해요. 작을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고, Y제는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하니까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당연히 둘 다 효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X제도 0보다 크고 Y제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산 중심이니까 효용이 증가하죠. 이 Y제가 쓰레기인 거예요. Y제가 감소할수록 증가하고 X제는 증가할수록 하니까 이때는 X제가 한계율이 0보다 크고 Y제가 한계율이 0보다 작고,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니까 둘 다 쓰레기야. 둘 다 쓰레기. 아니 둘 다 쓰레기인 경우도 우리 뭐 있습니까? 아, 예,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응용하는 거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둘 다 쓰레기인 경우죠. 이게 이제 거시에서 우리 볼 거예요. 거시에서 X축이 실업률 합시다. 쓰레기 아닙니까? 실업률이 많을수록 효용은 감소하죠. 요거 인플레이션 합시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이제 뭐 필립스 곡선이라는 걸 그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효용함수를 나타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공률은 이렇게 우하면 직선에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에 맞춰 그린 거고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작을수록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안쪽으로 갈수록 작을수록 효용이 증가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요 경우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있습니까? 아, 예, 그냥 억지로 하면 있는데. 자, 우리 국제무역에서요. 수출품과 수입제 할게요. 수출제가 있고 수입품이 있어요. 자, 어떻게 둘 중에 뭐가 쓰레기일까요? 아, 얘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니, 제주도에서 한라봉 이쁜 걸 땄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 줘야지. 이런 데니까 중국 사람 주고요. 한라봉을 땄는데 아, 뭐야, 못생기고 맛도 없게 생겼잖아. 서울 사람 줘야지.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수출제는요, 외국 애들한테 좋은 거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소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반면에 수입제는 어떻게 돼요?
필리핀에서 그 바나나를 생산했다 합시다. 근데 바나나가 맛있게 뭐 멜론 맛있게 생긴 거야. 아유, 한국 사람 줘야지. 우리나라 사람 소비자한테는 이게 좋은 거죠. 그리고 자기네는 맛없는 거 먹고요. 그러니까 얘가 쓰레기인 거야. 그래서 무슨 오포곡선 이런 거 그릴 때 그릴 건데 무차곡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얘 쓰레기니까 쓰레기.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응용할 때도 요런 게 딱 기반이 돼 있어서 문제에선 이제 응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포만점, 지복점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그 표현들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서수적 효용의 혁명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수적 효용 같은 거 벤담부터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 서수적 효용이라는 야 순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파레토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88페이지에 힉스와 노벨상을 다 받은 알렌이라는 학자들에 의해서 순서가 중요하다 해서 서수적 효용, 무차별 곡선 이론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뒤에 또 연습 문제가 좀 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 어렵진 않을 수 있는데 아니요, 이것도 어려워요. 아무튼 그래서 잘 한번 그림 그리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약간 우리가 인트로로 오리엔트한 느낌이고요. 다음 시간에 그 챕터 5장 소비자의 최적 선택 이렇게 할 건데요. 거기서부터도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 예습 위주로 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름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수업 잘 들으신 다음에 지나간 파트를 복습을 바로 하셔야 돼요. 힘드시지만. 그래서 1시간 정도 밑줄 친 거랑 필기한 거 바로 보시고 연습 문제 중에서 다 푸셔도 되는데 좀 이렇게 보시고 시간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그렇게 좀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업하기 한 30분 전에 한 1시 반쯤 되겠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좀 드릴 테니까 많은 문제 말고요. 그냥 복습했나 그 테스트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나중에 좀 가다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쓰시게 되면 조금 난이도 좀 올릴게요. 근데 우리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 중에서 제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한번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